그래소리 TV 소리로 듣는 이야기 세상. 역사 속의 또 다른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구층 석탑의 숨은 뜻. 김형광 역금. 신라 선덕 여왕 14년 대국통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돌아올 때 가져왔던 부처님의 사리를 모실 탑을 세우기 위해 선덕 여왕을 찾았다. 여왕은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으며 자장율사를 맞았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실 탑을 세우려 하신다지요. 여왕의 말에 자장율사는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러하옵니다, 폐하. 소승이 당에서 돌아올 때 소중히 모셔온 부처님의 사리를 모실 9층 석탑을 세우고자 합니다. 여왕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말했다. 어디에다 세우실 생각이시오? 자장율사는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 대답했다. 황룡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왕은 곰곰이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다시 물었다. 황룡사의 9층 석탑이라. 그런데 혹 석탑이 꼭 9층이어야만 하는 무슨 연유라도 있는 것이오. 여왕의 물음에 자장율사는 다소 엄숙한 음성으로 말했다. 소승이 당에 있을 때 하루는 꿈속에 신령이 나타나 이르기를 지금 신라에는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덕은 이때 위엄을 갖추지 못해 주변 나라들이 틈만 나면 침략할 기미를 엿보고 있으니 9층 석탑을 세워 그 안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면 주변에 있는 9나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것이니 나라가 흥하는 것은 물론 왕업도 자손 만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장율사의 말을 들은 여왕은 반가운 낯빛을 하며 한시바삐 황룡사에다 9층 석탑을 세울 것을 명했다. 그날부터 자장율사는 신라 전역에서 석탑을 세울 기술자를 물색했으나 애석하게도 그만한 공사를 감당할 인물이 없어 애를 태웠다. 그리고 요행리도 이웃나라 백제에서 아비지라는 뛰어난 기술자를 데려올 수 있었다. 신라의 황룡사에 도착한 아비지는 부지런히 공사를 벌여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법당 앞에 탑을 쌓을 기둥 하나를 세울 수 있었다. 그날 밤 탑을 쌓을 기둥 하나를 세웠다는 뿌듯함에 술까지 한 잔 거나하게 걸치고 잠자리에 들었던 아비지는 무서운 악몽에 가위 눌려 한참을 끙끙거리며 앓다가 한순간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아비지는 잠에서 깼어도 아직도 꿈속의 일이 생생한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얼굴은 온통 흥건한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얼굴뿐만 아니라 베개까지도 아비지가 흘린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아비지는 천천히 얼굴에서 두 손을 뗐다. 무서운 꿈이었다. 자신이 탑을 완성하고 조국인 백제로 돌아갔을 때 백제의 도성은 천지가 불바다였고 백성들은 불길을 피해 정신없이 길거리로 뛰어다녔다. 집집마다 불길이 치솟아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으며 미처 집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 아비지의 아내와 자식도 있었다.
아비지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려 했지만 웬일인지 발바닥이 땅에 붙은 듯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처연하게 불길에 휩싸여 죽어가는 처자식을 목전에 두고서도 아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을 철철 쏟으며 아내와 자식의 이름만 애타게 부르다가 아비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아비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법당 앞마당으로 나갔다. 교교한 달빛이 황룡사의 이끼 낀 기왓장 사이로 푸른 비단실 타래를 늘어뜨린 듯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아비지는 말없이 서서 자신이 세운 탑의 기둥을 바라보았다. 기둥에도 달빛은 찬찬히 휘감기고 있었다. 방금 전 꿈에서 보았던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저 탑을 완성하면 백제가 멸망한다는 계시인가? 황룡사 주위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기만 할 뿐 풍경조차 울리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이 탑을 세울 수 없다. 아니, 세워서는 안 된다. 내 나라를 망하게 하면서까지 남의 나라의 탑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비지는 가슴속으로 밀려드는 온갖 상념들에 쌓여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다. 그날부터 아비지는 탑의 공사를 더는 계속하지 않았다. 주위에서 이유를 물으면 그저 몸이 아프다는 핑계만 대었다. 그러기를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났다. 처음에는 아비지의 몸을 걱정하던 사람들도 차츰 이상한 눈초리로 아비지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자장율사를 비롯하여 대궐에서도 그런 아비지의 태도에 의구심을 품었다. 더 이상 핑계를 댈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을 의식하게 된 아비지는 백제로 도망칠 결심을 했다. 그것만이 조국을 살리고 또 자신도 살 길이었다. 마음을 굳힌 아비지가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점심때를 이용해서 살며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였다. 갑자기 맑은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천지를 진동시키는 천둥 소리가 들렸다. 이어 번개가 구름을 가르고 세찬 폭풍이 황룡사 앞마당에 휘몰아쳤다. 갑자기 닥친 일이라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며 나무아미 타부를 외우고 있는데 어디선가 키가 좋기 10척은 넘을 만한 장정 한 명과 키는 동자승만 했지만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승 한 명이 법당 앞마당에 나타나더니 탑기둥 하나를 순식간에 세우고는 다시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늘은 다시 맑아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만 같던 폭풍도 일시에 멎었다. 아비지의 눈은 놀라 휘둥그레졌다. 다른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았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들 날씨가 개어 안심하는 표정일 뿐 별다른 기색은 없었다. 아비지는 방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광경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절에 석탑 하나를 세운다고 나라가 망하겠는가? 그리고 좀 전에 내가 보았던 그 기이한 광경은 부처님께서 내게 탑을 세우라고 현신에 보이신 것이다. 그렇다. 석탑을 완성하자. 다음 날부터 아비지는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석탑이 한층 한층 높아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과 정교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석탑의 높이 235척. 황룡사 9층 석탑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아비지는 훌륭히 석탑을 완성한 것이다. 선덕여왕이나 자장율사의 기쁨은 물론 아비지의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비지는 얼마 후 석탑을 세우게 된 경위를 듣고서는 남몰래 눈물을 머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날 밤 나의 꿈이 맞았다는 말인가? 아비지는 뒤늦게 뼈아픈 후회를 했지만 이미 완성된 석탑을 다시 무너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피눈물을 흘리며 아비지는 조국 백제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도 자꾸만 그날 밤 꿈의 환영이 보이는 듯해서 아비지는 고통으로 가슴이 옥죄어 들었다. 황룡사 9층 석탑을 세운 공덕 때문이었는지 그로부터 15년 후 신라는 백제를 멸망시켰다. 생사를 건 참혹한 전쟁이었으니 아비지의 꿈처럼 백제의 도성은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었다. 아비지도 죽고 그가 남의 나라 신라에 세웠다는 황룡사 9층 석탑도 지금은 그 모습을 온전히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백제로 돌아가 자신이 세운 석탑으로 인해 나라가 망할까봐 여생을 두고두고 혼자 자책하고 괴로워했을 위대한 석탑 기술자의 인간적인 고뇌가 안타까울 따름이다.